안녕하세요. 수학은 수학답게 기본에 충실하자. 선정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수함수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네. 의외로 오래 걸려요. 지수 부등식이에요. 지수 부등식. 근데 지수 방정식을 잘하면 지수 부등식은 금방금방 됩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게 부등호잖아요. 부등호. 크다, 작다, 부등호잖아. 부등호기 때문에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고, 그러니까 부등호방이 그대로고, 부등호방이 반대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방정식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대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수부등식입니다. 당연히 지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지수부등식이라고 하겠지. 그때 혹시 지수방식 기억나세요? 지수방식 맨 처음에 뭐였어요? 맨 처음에 뭐냐면 밑이 같을 때였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자, 밑이 AA 이렇게 밑이 같아요. 밑이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얘죠. 밑이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증가한 놈이지. 증가한 놈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밑을 딱 봤더니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fx보다 gx가 더 그대로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감소한 놈이잖아. 감소한 놈이면 부등호 방향 뭐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밑이 같은데 감수로 같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뭐 한다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되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그래서 항상 밑이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이 같은지 확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예를 보시면 밑이 전부 다 A, 얘도 A네. 밑이 같네요. 같은데 뭐가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한 놈이네. 감소한 놈이니까 부등호방향 반대로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다시 써주면 얘는 A의 2x 플러스 얼마 1제곱보다 작대요. 누가? 얘는 A의 3분의 1제곱이고 거기다 곱하기 A의 3x제곱인 거니까 요것만 계산해주면 A의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얼마? 3x 아니야? 근데 밑이 같네요. 같은데 뭘로 같아요? 감소로 같아요. 되죠? 그럼 부등호방향 반대로 온 거니까 2x 플러스 얼마? 1. 요 놈이 누구보다? 3분의 1 더하기 얼마? 3x. 요거보다 뭐 한다고? 부등호방향 반대로 바뀐다고. 부등호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얘 넘겨주면요. x가 얼마 돼요? 3분의 2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죠.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밑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밑이 같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얘 보시면 그래프로 나왔네. 그래프로. 뭐라냐면 요 2차 부등식하고 이 지수 부등식이 해가 같대요. 근데 얘도 뭐라니까? 2분의 1, 같네. 뭘로 같아요? 그치요. 감소로 같아요. 감소로 같으니까 부등호방향이 뭐 해야 된다고?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보다 누가? gx가 더 커야 되지. 이 부등호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부등호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가 더 위에 있고 이 함수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니까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러니까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즉 따라서 답이 이 부등식 답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2보다 작다. 얘가 이 부등식의 답이라고. 근데 이 아이랑 뭐랑 똑같아요? 이 아이랑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요 자리가 합의 마이너스 붙인 자리니까 따라서 얘는 빼기 얼마? 1 돼야 될 거고,
여기 무슨 자리예요? 얘네들의 곱자리인 거니까 여기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2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야,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두 개 합의 마이너스 분자리, 두 개 곱자리. 곱자리.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얼마? 2라고.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게 지수등식이거든.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게 지수등식이야. 근데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니까 부동한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부동한 반대로라며.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밑의 범위를 쪼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밑의 범위를 쪼개는 게. 즉 밑이 AX, 밑이 똑같잖아요. 밑이 똑같은데 얘가 증가로 같은지 감소로 같은지 쪼개야 될 거 아니냐고.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얘보다 얘가 크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갈 거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니까 F가 더 크겠죠. 근데 만약에 밑이 1이야. 밑이 1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이 1 돼버리면 1의 거듭제곱은 1이고 1의 거듭제곱도 1이니까 부동호가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때는 뭐예요? 해가 없는 거라고.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야 우리는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인지 반대로인지가 결정되거든. 그래서 얘 볼게요. X가 0보다 크대요. 근데 밑이 뭐야? XX. 밑이 같네요. 밑이 같은데 얘가 밑이 양수래. 그치? 양수래, 양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A서부터 볼게요. A서부터 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한 거잖아. 증가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즉 2x 빼기 얼마? 1보다 x 플러스 얼마? 3이 뭐 하면 돼요? 부동호 방향 그대로니까 더 크면 되죠. 큰 거 그대로. 그냥 넘겨주면 x가 뭐 하면 돼? 얘 넘어가면 x 넘어가면 4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뭐냐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얼마보단? 4보다 작다. 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x가 1이면 얘 1 되고 얘 1 되는 거니까 해볼 필요가 없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잖아. 감소면 부동항 반대로. 그러니까 얘 부동항 반대로인 거니까 2x 빼기 얼마? 1보다 x 플러스 3이 더 뭐 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x가 뭐 나오겠어요? 4보다 뭐 나오겠어? 크다가 나오겠죠. 크다가.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근데 x가 4보다 크대요. 겹쳐진 게 있어 없어? 이때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A의 답은 뭐예요? 요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그럼 마찬가지 B 볼까요? B도 역시 마찬가지. B를 가만히 봤더니 밑이 x 똑같대요. 밑이 똑같대요. 근데 양수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x가 1보다 크면 부동항 그대로인 거니까 x 빼기 얼마 1하고 빼기 x 플러스 5가 부동호 방향 그대로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넘겨주면 2x 될 거고 넘겨주면 6인 거니까 따라서 x값이 뭐냐면 x값이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단?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하고 겹쳐진 게 답인 거니까 x는 뭐라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라고.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x가 1이라면 밑이 1이라면 1이면 보니까 어때요? 크거나 같다며. 그쵸? 그러니까 x가 1이면 두 개가 어때요?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답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세 번째.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니까 부동항 반대로 바뀌겠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겹쳐진 게 어디야? 이거하고 이거가 겹쳐진 게 답인 거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뭐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답이죠. 겹쳐진 게 답인 거니까.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수직선에 표현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얘기가 나왔죠. 이 말은 A 빼기 얼마 B를 얘기하는 거니까 A에서 B하고 겹쳐진 걸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A부터 표시해볼까요? A부터 표시해보면 A다라고 하는 것은 1부터 4까지 얘가 A고요. B 표시할게요. B다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래요. 0하고 1 사이래요. 0하고 1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겹쳐진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만 빠지면 되죠. 그럼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아요. 따라서 답은 뭐 되냐면 x가 1보다 크고 얼마보단 3보다 작다. 얘만 남겠죠. 뺀다라고 하는 건 집합에 뺀다라고 하는 겹쳐진 것만 빼는 거니까. 되십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 부등호,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 걸 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등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밑이 1 되는 것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할까요?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보면 1도 답이기 때문에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여기는 1까지 답이거든. 근데 우리는 겹쳐진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어차피 요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밑이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 방정식에서 했다시피 우리 또 뭐 하면 돼요? 똑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하면 돼요. 치환할 때 우리 뭐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치환할 때 반드시 뭐 찾으라고? 범위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부등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각각을 풀어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니까 연립된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정식을 잘하면 부등식은 다 잘해요. 방정식 잘하면 부등식 잘합니다. 뭐만 잘 보시면 돼요? 민만 잘 보시면 돼요. 민만. 자, 볼게요. 얘 보시면 똑같은 게 반복되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레타기를 치환할 거예요. 뭐라고? t를 2의 x제곱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항상 뭐하다고?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4의 x제곱인 거니까 얘는 t의 제곱일 거고 4의 1제곱인 거니까 여기가 4일 거고, 여기 보시면 2의 2제곱이 얼마예요? 4고요. 2의 x제곱이 얼마예요? t죠. 얘네들 더한 거. 얘가 작거나 같죠? 얘는 다시 써주면 8배의 t가 될 거고 플러스 얼마? k2죠. 그럼 얘 넘겨주면 4t의 제곱 빼기 얼마? 4t 빼기 얼마?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몇 개뿐이라고? 하나뿐이래요. 2차 부등식 해가 하나뿐이래요. 자,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이랑 만나던가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해가 몇 개밖에 없어야 된다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에요. 그쵸? 그럼 얘 볼까요? 얘는 x축이랑 만나는 거 없죠? 아래쪽도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면 이 부등식의 답은 없어요. 되십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면 0보다 x축이랑 만나던가 아래쪽이니까 이만큼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의 숫자가 몇 개인데? 졸라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되시나요? 2차 부등식에 해가 하나인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보시면 x축보다 아래는 없죠. x축보다 아래는 없어요. 하지만 x축이랑 만나는 데가 딱 몇 개요? 하나죠. 하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돼야 된다고. 다시 2차 부등식이 해가 하나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축이랑 접하는 거니까 근이 몇 개? 하나인 경우. 얘가 뭐예요? 판별식 0일 때, 0일 때. 되세요? 그래서 판별식 써줄 건데 여기 짝수니까 짝수공식 씁니다. 짝수공식 써주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죄송한데 여기 4가 아니라 여기 넘어가면 k죠. k 표용신 보세요. 예,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인 거니까 플러스 얼마? 4k 얘죠. 얘가 뭐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따라서 k 값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얼마? 1이어야 돼요. 봐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 하나가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요런 얘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 그래 고등학교 1학년 거랑 섞어서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 c는 0이야. 그치?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이래요.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얘가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우린 뭘로 풀어요? 전부 다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풀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애들이 알죠. 그때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간과. 그때 근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근은 뭐냐면 그때 x값은 항상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입니다. 원래는 보통 아이들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그걸 대입을 해서 식을 찾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근을 찾아요. 그럼 오래 걸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벌써 봐봐. 우리는 얘가 판별식이 0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럼 그때 근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t 값이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니까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t 값이에요? x 값이에요? x 값이죠. 근데 t가 뭔데요? 2의 x제곱인 거잖아.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되는 경우도 꼭 아셔야 되지만 그때 근도 바로바로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입을 해서 푸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고 판별식 0이야? 그때 근은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통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으로. 요거. 요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진 않죠. 쉽지는. 다시 얘 보세요. x의 범위가 이렇대요. x의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같은 건데 얘 봤더니 눈에 보이세요?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x제곱. 그러면 얘 3분의 1의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죠. 양변을 전부 다 3분의 x제곱으로 약분해주면 얘는 a 남을 거고 여기는 3의 3분의 1의 x제곱, 여기는 b의 3분의 1의 얼마? 2x제곱. 얘가 남을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요거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풀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부터 풀어볼까요? 얘 보시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면 여기 있는 b가 요게 최소가 된단 말은 뭐냐면 b의 최소값에서 뭘 빼야 돼요? a의 최대 값을 빼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a의 최대값 구해야 되고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인 거잖아. 되나? 근데 얘 보니까 어때요? 밑이 어때요? 3분의 1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감소니까 부동항은 뭐예요? 반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최대값인 거야. 즉 따라서 최대가 되려면 누가?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죠. 지수의 최소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죠. 즉 따라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즉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가 뭐예요? 9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나오는 겁니다. 되시나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B 빼기 A의 최소값이라며. B 빼기 A가 최소가 되려면 B가 최대가 돼야 되고 왜 비용신 봐봐요. B가 최소가 돼야 되고 A가 뭐가 돼야 최대가 돼야지 빼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A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며. 근데 요놈이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밑이 3분의 1이잖아.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감소니까 부동항 반대로. 따라서 지수가 뭐일 때?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냐고. 되시겠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얘도 역시 얘네 둘 풀고 싶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3분의 1 x제곱, 3분의 x제곱 둘 다 있으니까 또 약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죠? b에다가 3분의 1에 얼마? x제곱. 얘가 1로 넘어가면 뭐 돼요? 3 곱하기 3의 x제곱 2 b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해 보세요. 밑이 얼만데? 3이잖아. 증가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최소값이 궁금하다니까? 그럼 지수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지수가 최소. 지수가 언제 최소예요? 마이너스 1 때 최소죠.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따라서 b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뭐 되는 거야? b의 최소값. 얘가 뭐 돼요? a의 최대값.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 빼기 얼마? 9니까 얼마? 답이 마이너스 8 요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십니까? 이것도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잘. 그 다음에 지수부등의 활용입니다. 활용. 지수부등식 활용.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2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은 X축이랑 만나던가 아니면 X축보다 뭐 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런 그림 되려면 뭐예요? 전부 다 아래로 블록하죠? 그러니까 A가 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별식이 얘는 판별식이 어때요? 얘는 판별식이 0이죠. 아까 했죠? 얘는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똑같이 0보다 많이 작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된대요. 0보다 작아야 된대요. 0보다 작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만 있어야 돼. 아래쪽에만.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만 있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되면 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생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림이 위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고 A가 음수가 돼야 되고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요 그림들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림을 갖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항상 그림을 갖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 볼게요. 얘 보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얘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된대요. 되죠? 그러면 얘 다시 써주면 4X의 제곱에다가 얘요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배 3의 T제곱 빼기 얼마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T제곱에다가 얘 1로 넘어가주면 플러스 될 거 아니야. 4, 4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1 요거 되나요? 얘가 0보다 뭐 하고 싶다고? 크고 싶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x축보다 어느 쪽?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러려고 하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그림밖에 더 있냐고. 그럼 이차계수 양수해야 되고 x축이랑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x축보다 이차계수가 양수인 건 벌써 알았고, 그럼 우리 뭐만 만족하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 판별식 씁니다. 짝수공 씻어주면 반의 제곱 3의 t제곱 마이너스 얼마 4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 c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4배 3의 t제곱에 분배해주면 플러스 얼마 11. 조금만 더 쓸까요? 조금만 더 쓰면 3의 2t제곱 이게 전개합니다. 두 세곱에 2배예요. 되죠? 그럼 빼기 얼마? 12에 3의 t제곱 플러스 얼마? 11.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하죠. 근데 치환하는 것도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굳이 치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얘 뭐냐면 3의 t제곱 빼기 얼마? 11. 그 다음에 3의 t제곱 빼기 얼마? 1. 요거의 값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작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3의 t제곱이 얼마면 돼요? 11보다 작고 얼마보다? 1보다 크면 되죠. 이렇게. 되겠나? 근데 우리 누구의 값 구하라고 했냐면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t의 값의 범위를.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로그를 쓰셔야 됩니다. 원래 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수 구하려고 우리 뭐 배웠다고요? 로그 배웠다고요. 지수 구하려고 뭐 배웠다고? 로그 배웠다고. 따라서 로그를 씌워주면 여기다 로그 씌워주면 얼마야? 0. 얘는 t. 얘는 얼마야? 로그 3의 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로그가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집에 할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수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수 구하려고 우리 뭐 배웠다고? 로그 배웠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로그만 씌워주시면 되죠. 로그만. 밑이 3인 로그만. 요거. 근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는 건데 요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수 분식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하겠습니다.